포인트 7.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훌륭한 노사관계로부터 나오는 이익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데서 오는 해악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 잦은 파업과 장기 파업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재무, 제표조차 대충 보고 넘어가는 투자자들에게도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수익성 차이는 단순히 파업으로 인한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생산성 향상이라는 경영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더구나 새로운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점에서 근로자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회사는 근로자를 잘 관리하는 기업에 비해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어떤 회사의 노사관계 내지는 인사관리가 우수한지 제대로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최선의 방법은 수많은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본 뒤 이를 모두 합친 복합적인 그림을 통해 판단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이 이미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 평균 이상의 노사관계나 인사관리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사관계가 좋지 않다면 아마도 이미 오래전에 노동조합이 결성됐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보자. 모토로라는 노동조합 결성률이 매우 높은 시카고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역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는 댈러스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근로자들을 제대로 대우하고자 하는 솔직한 희망과 능력을 회사가 갖고 있다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심어주었다. 그렇게 해서 이들 회사의 근로자들이 전국적으로 노동조합 조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이는 이들 회사가 성공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다고 해서 그 회사의 노사관계가 나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최고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에도 전 직원이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이들 기업의 노사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을 잘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다. 마찬가지로 잦은 파업과 장기 파업은 노사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아예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노사관계가 훌륭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파업이 전혀 없는 기업 가운데는 마치 공처가 남편을 둔 가정과 같은 곳이 있다. 갈등이 몰고 올 파장을 두려워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근로자들은 어떤 고용주에게는 그토록 충성하면서 다른 고용주에게는 그토록 분노하는 것인가?
이유는 매우 복잡하고 정확한 답을 찾기도 어렵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근로자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재반 여건을 어떻다고 평가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교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어떤 기업의 노사 정책과 인사 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일련의 지표는 그 기업의 근로자 이직률을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다른 기업에 비해 입사 희망자의 수가 더 많은지를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노동력이 풍부해 구직자가 넘쳐나는 지역에 자리 잡은 것도 아닌데 항상 입사 희망자가 줄을 서 있는 기업이라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노사관계나 인사정책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같은 일반적인 지표들보다 더 중요한 몇 가지 특별한 사항들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훌륭한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어떤 갈등이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한다. 사소한 개인적 갈등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또 경영진들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심각한 불길로 번져 나갈 수 있다. 기업의 갈등 해결 방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살펴보는 것 외에 그 기업의 임금 수준도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같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평균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기업은 양호한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순이익을 올리고는 있지만 그것이 같은 지역의 기업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임금 때문에 가능했다면 이런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자가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도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어떤 경영자들은 겉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직급이 낮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책임감이나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강성 노동조합의 압력을 견디지 못할 때가 아니면 절대 일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다. 이런 기업에서는 매출액이나 순이익 전망이 조금씩 변화할 때마다 근로자들을 마구 해고하거나 대규모로 새로 뽑는다. 그러다 보니 회사 내에는 책임 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가족 같은 분위기도 없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회사에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거나 기업의 일부라고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근로자 개인의 존엄성 따위는 자리 잡을 수조차 없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최고 경영자가 이끌어가는 회사라면 10중 8구는 우리가 원하는 투자 대상이 될 자격이 없을 것이다.